자, 첼시 맨유 경기는 이번 라운드에서 제일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아, 정말 재밌었죠. 감독끼리 장군 봉군도 좋았고요. 터너가 움직이면 포터가 움직이고 포터가 움직이면 터너가 같이 움직이면서 스코어가 많이 나지 않았고 무승부였지만 경기를 보는 분들은 아마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와 축구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상승세 두 팀답게 결국은 무승부의 결과가 나왔고 그렇죠. 서로에게 역시 우리도 저기도 분위기가 좋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경기지 않았나. 제가 이제 후토크 때도 얘기했지만 이 경기는 어느 한 팀이 승점 3점을 가져갔으면 제3자 팬 입장에서는 저기 아쉽겠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네, 그 정도로 좋은 경기를 펼쳐줬으니까. 두 팀 팬들은 아쉽겠지만 저는 1대1이 좀 정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의 느낌이었고 특히나 뭐 오늘은 맨유 얘기를 합니다만 코바치치를 빠르게 넣는 포터의 판단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유력했다고 봅니다. 빠르게 팀과 융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시즌 중 부임이라는 게 사실 놀라울 정도로. 근데 첼시는 진짜 뭐가 있나? 감독 교체가 감독을 이번에는 그 로만이 바꾼 게 아니잖아. 볼리가 바꾼 거야. 볼리치기 바꾼 거죠. 네, 볼리치기 바꾼 거야. 이 사단이. 근데도 결과적으로는 찍는 픽 타이밍 결과가 다 맞아 들어가니까 어지간한 팀이면 야 감독 좀 적당히 바꿔라 할 텐데 첼시는 그게 잘 돼요. 할 말이 없어. 영국 쪽 땅을 잘 몰라서 근데 템즈강이라 그러죠. 그 스탠포드 브리지 옆에. 그러니 나 잘 몰라. 네, 저도 모르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템즈강 맞니? 아마 맞을 거예요. 그 강에 물에 뭔가 있나 뭔가 그 있는지 정도로 아주 묘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야기를 할 거는 저는 터너 감독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얘기를 할 건데 터너 감독은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초반에 몇 경기 빠그라지는 거 보고서 고생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낑깡이 형, 진수 형도 쉽지 않다. 왜냐면 쉽지 않다는 게 그거였어. 시간이 필요하다였어. 그러면 낑깡이 형 얘기를 빌리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팬들이 이 터너에게 얼마나 시간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시간이 걸릴 거다. 근데 터너가 생각보다 빠르게 본인의 축구를 내려놓으면서 실리적인 어떤 방향을 추구를 했고 그러면서 전적을 쌓으며 결과적으로는 본인 축구를 지금 녹이고 있거든요. 그 패턴들이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터너 픽 영입 때 터너가 뭔가 괜찮게 보고 터너가 LADBG에서 직접 경험해보거나 지도해보거나 상대봤던 그런 인물들이 많이 왔잖아요. 네.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성공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룩쇼가 주전이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말라시아도 잘했고요. 네. 중간에 잘하는 타임이 있었잖아. 레산드로 마르티네즈 오늘 주인공 중에 한 명이고요. 맞아요. 안토니 좋은 영입입니다. 만약에 이 선수가 아약스의 상황 때문에 이 몸값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아마 저는 안토니가 오고 갔다면 600억에서 800억 사이에 아마 움직였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돈이었으면 지금 와 존나 잘 들였다 했을 거야. 그나마 지금 너무 비용이 아무래도 세긴 셌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잘하고 있다는 거야. 맞아요. 보통 이 정도 금액이면 아무리 잘해도 비난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쵸? 그게 없어요. 거의 페페 없습니다. 생각을 해봐라. 그러네. 그래. 근데 안토니는 얼굴에 일단 뭐가 좋냐면 난 얘가 깡이 있어. 이게 보면 장난 아니잖아. 눈빛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다. 당돌하고 그렇죠. 저도적이죠. 어쨌든 터너 감독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건 축구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주 짧은 타이밍에 사실 아주 좋지 않았던 팀을 이 정도로 올려놨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외부적으로 딱 한 명. 저랑 친구인 바로 호날두를 제외하고서는 팀에 대한 잡음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호날두 잡음도 개인이 이제 말썽을 일으켜서 그렇지 맨유와 터나의 대응은 되게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호날두라는 선수는 축구계를 통틀어서 지금 현대 그리고 축구 역사를 통틀어서도 언제나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기록을 가진 선수예요. 맞아요. 그런데 10손가락 아니 5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진상을 부리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진상을 부리고 있는데 이 정도 사례도 사실 그렇죠. 드무니까. 근데 지난 시즌에 이 선수의 성적,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이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 선수가 진짜 뭐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분을 생각했을 때 터너 감독이 이 호날두에 대한 어떤 처분이나 이 관계 설정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아무리 감독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올드 트래포드에 방문하는 퍼거슨 경이 정말 아끼는 제자인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이 선수가 어쨌든 7번이고 호날두랑 미상도 있고 나는 이제 막 부임했고 그렇죠. 위치를 보면은 아무래도 쉽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 퍼거슨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없다라는 걸 본인이 직접 만들어주고 있고 근데 그거 봐봐. 예를 들어 만약 호날두를 뺐어. 호날두를 빼고 그랬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터너는 말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 빌드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호날두 빼면서 본인은 성적 나오고 있고 성적뿐만이 아니라 경기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외 자원들은 또 결속력도 좋고 그렇죠. 분위기도 좋아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빅6를 가장 많이 상대한 팀이 맨유입니다. 근데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터너는 이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드디어 적합한 차기 감독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생하다가 데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게다가 누가 지금 맨체스터 더비 때 6실점 얘기하나요? 얘기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래. 그거 사실 이 정도 더비에서의 큰 사건이 나오면 지금 두고두고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터나우 6실점, 뭐 수비진 6실점 이러면서 막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반등을 했기 때문이고 네. 심지어 그 경기 내에서도 반등을 했기 때문이고 저는 이게 사례 하나만으로도 맨유가 지금 얼마나 팀 분위기가 좋은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6대1이 아니었잖아. 마지막에 물론 맨체스터 시티가 어느 정도 약간 좀 교체를 많이 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진 건 맞지만 마지막까지 쫓아가는 그림을 우리가 경기 보면서 이러면 맨유가 다음 경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터나우는 끝난 다음에 인터뷰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빡빡이다. 네, 똑똑한 빡빡이다. 네, 수많은 빡빡이들이 있지만 빡빡이들 똑똑한 빡빡이가 많아. 펫빡빡이도 존나 똑똑하고 지단도 개빡빡이 아니야. 맞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축구계 3대 빡빡이가 될 수도 있다. 클로트 머리 밀어라. 네. 좀 답답하네 요즘에 보면은. 야, 근데 진짜 뭐 잠깐 다른 얘기지만 덕현이가 불과 얼마 전에 노팅은 그 팀 아니라고 그랬는데 또 하필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경기 보다가 이게 아유 진짜 너무 답답해서 할 말이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터나우는 똑똑한 빡빡이 그리고 눈도 좋아요. PC를 네. 통해서 보고 있는 선수들 보고 영입한 선수들 다 지금 거의 다 성공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렇죠. 중심이 안토니도 물론이지만 네. 저는 안토니 못지않게 이 선수도 눈빛이나 이런 자세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지지 않는 깡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그 초반에 옆에 바란이 없었던 게 컸나 봐.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가 여전히 사이즈적인 단점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건 어느 리그에 가도 어느 스포츠에 가도 만약에 예를 들어 완전 거한 수비수 공격수 두 명이 얘를 싸먹어. 그러면 이거는 답이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야. 맞아요. 근데 옆에 좋은 파트너가 있으면 이 선수의 장점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터나가 잘 만들고 있고 이 선수가 가진 장점이 너무나도 큰 게 빌드업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눈빛. 네. 깡이 남달라. 태클하는 거 보면 그 파트너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죠. 그 전진 수비에서 나오는 그렇죠. 그 선수의 그 단단한 판단들. 그거는 결국 아까 얘기했던 그 판단, 자신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심지어 전진했을 때 수비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1차 수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맨유의 3선은 부담을 더는 거죠. 이 선수가 먼저 올라와서 커트를 해주고 원톱에 대한 혹은 세컨톱에 대한 패스를 먼저 차단을 그렇지. 해주니까 그리고 뚫리더라도 월드클래스 센터백 바란이 있잖아. 바로 커버를 해주는데 물론 바란이 이제 부상인 거는 좀 변수입니다. 그거는 이제 프랑스 대표팀도 변수예요. 네, 햄스트링 부상인데 이제 3에서 4주 길면 조금 더 갈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햄스트링 부상은 사실 항상 돌아와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일단 지금의 발표대로라면 그래도 월드컵은 조금 다행인 점이긴 하지만 아직은 맞습니다. 모릅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것처럼 바란 선수의 그런 커버까지 갖춰지니까 리산드로의 그 수비력은 보다 더 탄력을 받고 성과를 내는 거죠. 그렇죠. 이 선수가 저는 가장 높게 보는 게 빌드업이에요. 이게 압도적입니다. 네, 이게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터나가 부임하고 풀백의 위치에 따라서 변형 백스리가 되기도 네. 하고 3선으로 에릭센이 한 명 내려오면서 에릭센이 마치 스토퍼처럼 또 변형 백스리를 그리는 구조들이 있는데 그 리산드로의 위치는 백스리의 가운데가 될 때도 있고 네. 약간 측면으로 빠지는 스토퍼가 될 때도 맞아요. 있어요. 예시를 들면 달로가 오른쪽 센터백처럼 변형 백스리로 맞춰주면 리산드로는 왼쪽 센터백이 네. 되고 아니면 에릭센이 왼쪽 스토퍼처럼 내려오면 바란이 오른쪽에서도 리산드로가 백스리의 가운데 섭니다. 근데 이 선수가 놀라운 게 아약스에서도 터나우 감독이 워낙 유연한 빌드업 체계를 그렇죠. 갖춰놓다 보니까 백스리의 왼쪽이건 가운데건 다 뛰어봤던 선수예요. 아주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터나가 본인 축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닛들을 딱딱 데려온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릭센이랑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의 어떤 패스맵이나 이런 걸 보면 여기서 빌드업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왼쪽으로 공격이 갔다가 안토니한테 아이솔레이션 한 다음에 그 그림을 아주 잘 만들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팀 체계가 네. 선수단에 대한 터나우의 올바른 이해 때문에 좀 그렇지. 나온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봐도 패스가 왼쪽 위주죠. 네. 이거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그만큼 왼발의 배급 능력이 좋다는 것도 있고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빌드업 지분이 큰 것도 있지만 그렇죠. 약간 바꿔서 보면 카세미로가 이제 막 기용되고 있지만 사실 올 시즌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자리는 원래 맥토미니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근데 맥토미니 하면 생각나는 단점은 항상 패스에 대한 단점들. 그러니까 앞을 잘 못 돌아보고 맞아요.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오른발 너무 의존하고 네. 그리고 좀 투박하고 이런 그렇죠. 단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터나우 감독이 맥토미니가 초반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일부러 빌드업의 방향을 좀 왼쪽 위주로 돌려놓는 선택을 저는 주도적으로 했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한 거지. 네, 이거는 그만큼 선수에 대한 성향과 오른쪽에 너무 많은 빌드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네. 왼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보이고 물론 요즘에는 맥토미니가 아닌 카세미로가 좀 위주로 다시 나와주고 있긴 카세미로가 하지만 이제 다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니스도 급격하게 내려갔고 카세미로가 앞에 토니 크로스랑 모드리치가 있어서 그렇지 이 선수 빌드업 잘합니다. 레알 때도 구를수록 더 잘했어요. 그럼요. 지금 약간 좀 구르는 타이밍이 됐거든요. 예, 지금. 그 박스야 골 넣고
저기 뭐야 세리머니 하는 거 봤나요? 월드컵 우승급 세리머니였어요. 근데 브라질 진짜 우승 후보니까. 네, 그렇죠. 예. 정말 잘하고 있는 카세미로고 아마 이게 새끼야 새로운 도전이다 이 들아 이러면서 제가 약간 놀라웠어요. 진짜 압도당한 느낌. 원정인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팀의 체계가 어쨌든 초반에 잡아놓은 거는 왼쪽 위주로 일단 빌드업을 하겠다는 거고 거기서는 니산드로 에릭센 이 부분에 지금 관여가 분명 컸던 것도 사실인데 루크쇼까지 이제 또 가세가 점점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기대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카스미루가 점점 적응을 하면서 오른쪽의 빌드업 지분도 알아서 올라올 거예요. 이게 단쪽으로 단계에 바로 나타나진 않고 서서히 나타날 텐데 그러면 이제 터나 감독이 좀 더 경기 중에도 유연하게 빌드업 체계를 더 갖출 것이고 최근에 또 좋아지고 있는 물론 잔실수가 있지만 달로의 어떤 능력까지 포함해서 난 달로 보면서 참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변하나? 달로는 나가야 되는 자원이라고 분류된 적도 있었어. 맞아요.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선수야. 달로 포르투갈에서. 너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달로의 어떤 분투까지 해서 아마 터나 감독의 팀은 갈수록 더 유연해지고 이제 왼쪽의 일종적인 패스 루트도 조금 지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게 또 터나의 지향점일 겁니다. 이 제이든 산초가 사실 요즘에 부진하고 래시포드는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포워드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 결과가 나온다는 거 저게 저는 플러스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게 빅식스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에데르송이 에데르사우루스라는 어떤 그 비난과 조롱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기성용 선수와 함께 얘기했을 때 빌드업을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는데 골키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에데르송, 램스테인, 알리송 모두 좋은 선수고요. 단 보세요. 맨디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재계약일 수도 있었겠지만 왜 케파와 다시 자리 바꿈을 했는지. 케파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발밑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요리스 발밑 얹어서 어제 사고 났죠? 그 다음에 데헤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장점 있는 선수가 아니야. 데헤야는 올 시즌에 자기가 나름 수비 범위 넓히려고 노력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건 보여요. 막 자기가 나와서 먼저 처리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장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골키퍼의 어떤 빌드업 능력이 비교적 상대에 비해서 뒤짐에도 불구하고 후방에서 빌드업이 이렇게 많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의 어떤 능력이 큰 거고 만약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터너 감독이 여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골키퍼가 추가됐을 때 후방 빌드업은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왜 아스날이 왼쪽 사이드백으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를 데려오려고 했었는지. 거기에 진첸코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나 수비력으로 봤을 때 부상 빈도로 봤을 때 거기에 리산드로가 있었다? 아스날 진짜 만약 제가 리산드로 거기 있었으면 제가 경거망동하면서 혹시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존나 인상적이다 진짜. 진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특유의 눈빛이 좀 마음에 들고 수비력, 빌드업 능력 앞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정말 오랫동안 핵심이 될 만한 자원이고요. 데헤야는 이 본인의 패스에 대한 단점 때문인지 터나 감독이 보면 약간 킥을 그냥 일부러 지시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킥도 다 나가요. 맞아. 거의 다 정확하지 않고 킥의 영향력도 좀 아쉽고 짧은 패스는 그렇다고 맡기면 안 됩니다. 맡기면 오히려 더 큰 실수나요. 날 거기 때문에 아마 키퍼 쪽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후방의 체계가 더 완성되기까지를 장기적으로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카세미루가 적응되면서 나오는 앞으로는 좌우 빌드업의 균형도 점점 더 갖춰질 수 있는 기대 요소까지 맨유 분명 건강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맨유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탔다고 보고요. 호날두만 빼고. 그 친구는 이제 왜 그러냐. 저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또 하나 기대하는 건 월드컵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르헨티나 주전주는 이제 오타멘디랑 로메로로 봐야 될 텐데 왼쪽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나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괜찮다. 다만 오타멘디의 어떤 짬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주전주일 거예요. 근데 기대가 된다. 맞아요. 스칼로니 감독의 경기 운영까지 남미 팀들 선전, 아르헨티나 선전 그 중심에도 리산드로가 있습니다.